4.15 총선에서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혀왔었죠. 서울 강남 3구입니다. 이곳이 새로운 격전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 총선마다 백중생의 양상을 보여왔었죠. 송파병입니다. 현역인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과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었던 분입니다. 김근식 후보가 맞붙으면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화요일에는 김근식 후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늘은 민주당 후보시죠. 남인순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폭력 문제, 이 여성 문제의 전문가신데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이 신상 공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국민청원이 신상 공개해야 된다. 날 만에 200만 넘는 그런 동의도 받아왔는데 네. 일단 국회가 뒤늦게 관련 정책들 입법도 쏟아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비판도 많고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우선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사실 이 정말 엄청난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N번방을 들어간 인원이 연인으로 따지면 26만 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유료 회원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비극이 어제 오늘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소라넷이라든지 또 웹하드라든지 다크웹 또 텔레그램에까지 이런 디지털상에서의 성폭력 성착취 문제가 여러 형태로 그동안 반복되어 와서 여러 번 사실은 지적을 하고 법안도 내고 했지만 국회가 아직 제하기를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피해가 계속된 부분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난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번에 조주빈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이 무려 100억 정도에 이른다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면은 이런 N번방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성착취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어떤 해체시키는 이런 길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N번방 사건이라든가 성폭력 사건, 이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조금 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거를 봤고 또 논의된 내용에서 이러저런 또 의원들의 이렇게 해명도 들었지만 진짜 얘기를 옮기기조차도 좀 민망합니다만 미래통합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정상을 가지고 나 혼자 죽인다. 이것까지 할 거냐. 이것까지 예술이냐 마느냐. 네. 또 이제 법원 행정처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랬고. 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허용적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얘기죠. 네. 너무 사실은 저는 그걸 보고 이게 결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이게 사회 특정 범죄인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 이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100억 정도 이상의 범죄 수익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범죄 수익이라고 아직 단정 짓긴 그렇습니다만은 이 환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사실은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내는 법이 이제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습니다. 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이제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거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본 경우에는 유통시키거나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자한테 그거를 그런 이런 불법 촬영물을
삭제안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상하도록 되어 있군요. 네. 국가가 먼저 그거를 지우지 않습니까? 지금 삭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온갖 인력과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걸 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것이 사실 집행이 안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비를 해서 4월 달부터 그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서 분명히 그런 것들 범죄 수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동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참 범죄 수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한 뭐 인민수심의 그런 행태를 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본 세군의 차원에서라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양형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그동안 너무 솜방망이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범죄가 그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극악한 경우에는 정말 그 양형을 톡톡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린 것은 뭐 의원님께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시고 계셨고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틀 전에 김근식 대변인이 며칠 전에 김근식 대변인이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후보가 N번방 사건에 관련해서는 성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인데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 대응하는 것이 또 용도사유로 끝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응해달라.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용의자가 검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모자의 수가 추산되는 등 이 사건의 실체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발본색원해달라는 청원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력한 대응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이 응답을 한 것이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공직자가 있는지도 좀 파악해라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폭력 근절을 원하는 이런 피해자들과 아동 청소년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이 어떤 무슨 정치적인 계산을 유불리를 떠나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성범죄 근절에 대한 요구조차 또 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진영 논리로 흠집는다는 것은 중단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총선과는 아무리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어떤 정치 의도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 둘러싼 논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정부가 추경도 편성하고 기업 구호 자금도 100조 원 규모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소비 위축으로 골목 상권이 거의 지금 아주 도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길도 막히고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조차도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추가로는 4대 사회보험료라든가 아니면은 공과금 유예나 면제 이런 조치도 필요하고요. 또 고용유지금 신청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폭 확대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소비가 멈춰져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일자리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어떤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경남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자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자칫 경제성 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근간도 흔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용어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지금 그거를 기본소득이나 수당이나 이런 걸 해서 논란을 펴기보다는 우선 한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건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의원님께서는 뭐 민주당의 또 최고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좀 공론화시키고 또 지도부 측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제 한 두 차례 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민주당 이 총선 얘기인데 법여권 비례연합정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현역 의원 7명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네.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예. 예. 결정이 되는 배경 또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참 정말 이건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뭐 네네. 국민들이 이걸 곤혹스럽다. 네. 아름답지 않게 볼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뭐 이렇게 된 뭐 원인을 따지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그 의원 꺼주기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뭐 사실은 그 미래 한국당이라고 하는 이제 위성 정당이 사실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저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신 분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네네. 또 우리는 전 당원 투표 결과 74%의 찬성으로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함께하는 네. 그 비례연합정당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투표 용지에 가능한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좀 불출마 의원들께서 자기 선택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 아무튼 가시게 된 거죠. 예, 아무튼 곤혹스럽다. 예. 네. 자, 네. 의원님 죄송한데 돌발 질문 한두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열린민주당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열린민주당은 저희랑 분명히 다르고요.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네. 뭐 자기 선택으로 가시는 거야 그거야 저희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연합 저희 당에서 당원들이 결정한 거는 그 연합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 시민당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 열린민주당은 분명히 이제 저희랑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총선의 의석을 어떻게 가져가든 간에 연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범진보 진영의 뭐 동조 협력 세력은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이 손학규 대표, 서청은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비례로, 정치권에 재입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그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국회에 들어와서 좀 국회 기능을, 국회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비례대표로 또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치 도저히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 비례대표 숫자도 저희가 얼마나 늘리지도 못하고 출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정치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또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전부터 주장을 해왔고요. 네. 지금 또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예. 분명히 필요하다. 예. 네네. 김근식 교수가 이 통합당 후보로 단수 추천해서 이제 일전을 겨루게 되셨는데 네. 예, 상당히 전 중도 민심을 끌어오는 전략적 측면에서 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네네. 그래서 상대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네. 양자 대결 구도로 보신다 그러면은 상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뭐 김근식 후보님은 뭐 정치학자시고 좋은 분이신데요. 네. 그간 사실은 현실 정치를 많이 쫓아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네. 정치 신인은 아니시고 과거 우리 민주당 신인은 후보로 아니다. 네. 예, 그죠. 민주당 후보로 공천 받아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또 그다음에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또 다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그 정치 역적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김근식 후보가 달변가시긴 한데요. 또 지나친 정부 비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의원님도 지금 굉장히 달변이신데요. 그래요? 네. 근데 저보다 더 달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안보의 전문가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햇볕 정책을 그동안 그분도 그거를 지지한다고 얘기는 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좀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를 비판하고 계셔서 다시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네. 중도 측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파병에 지금 출마 후보가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 후보가 있나요? 무소속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공천이 안 되신 분이 한 분은 무소속으로 나오신 분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민생당 후보도 있고 정의당 후보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후보는 없고. 그래서 네네. 뭐 진보 진영의 어떤 표가 좀 갈라지지 않겠나는 그런 걱정은 좀 뭐 덜 하시겠네요. 네. 뭐 그렇게까지 갈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송파병 지역 현안 관련해서 뭐 구상하고 있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동안 제가 뭐 송파병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10년 동안 못했던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립도서관 같은 것도 유치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거기 성동구치소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이적지에 그 문화체육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가 이제 거의 돼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위례선 트램도 조기 완공이 돼야 되고요.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위례 가천선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는 좀 위례 신도시 쪽에 좀 병원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병원도 좀 대형 병원 유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사실은 이 송파병을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지하화하는 부분들도 연구 용역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일하게 서울시 안에서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네.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해서 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는 여러 공약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딱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뭐 총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송파 주민들에게 각오하고 목표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코로나19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심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저 송파 똑순이가 반드시 승리해서 송파 발전을 앞당기고요. 그리고 좀 더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실력 있는 남인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드렸는데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예, 아무튼 송파병에 김거식 후보가 일전을 치를 수 있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